3년 가까이 끌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삼성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서 글로벌 위기 국면에서 빠져나오려는 경영 행보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부의 조은하 기자와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판단의 핵심적인 내용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핵심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그 말 구입비와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모두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은 최순실에게 있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또한 삼성의 경영 승계 작업도 역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봤고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스포츠 지원센터의 그 지원금조차도 뇌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제공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형법상 강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말 구입비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이라고 저희가 어제 계속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을 넘느냐 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50억 원을 넘으면서 현재로서는 2심보다 더 그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됐네요. 네, 일단 기존 2심에서 인정됐던 그 뇌물 금액은 36억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은 이제 말의 3마리 구입비와 그리고 영재센터 지원비 이걸 다 합치면 86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뇌물 공여죄는 금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 뇌물로 제공한 금액이 회사 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횡령에도 해당됩니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최저 징역 3년 이상인데 50억 원을 넘게 되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최저 기준이 징역 5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삼성으로서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요구에 응을 했고 또 어떤 혜택도 있지 않았다. 또 이 부회장이 횡령 금액을 반환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여전히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단순히 뇌물 공여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재수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법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 선고 직후에 삼성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어제 삼성 변호인단이 강조했던 부분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 국외도피 죄와 또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본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입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협박에 대해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위계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필 자체를 그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이고 또 사안의 본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 사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뇌물이라고 봤기 때문에 또 다시 재판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또 게다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1년 가까이 구치소에서 있었었고 또 1심에서 나왔던 그 8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를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다시 또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 건데 하다 보면 어떤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어제 삼성은 이제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갈수록 경제의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글로벌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또 대내외 환경도 어려워지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방 사업장을 연일 돌면서 현장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살펴보면은 지난해 상반기에 30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반토막 이상 떨어져서 1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지금 급감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과 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악재가 터지면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고 또 이런 상황인 만큼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삼성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경우는 2030년까지 133조를 비메로 반도체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투자를 이제 적기에 따라서 금액을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그런 투자가 적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도 대형 칸텀 다시 장착된 OLED TV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분야에서도 투자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전경련에서도 공식적인 논평을 냈는데요. 이 경영계의 그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서 또 이런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이 개별 기업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것들을 우려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었었는데 전문가 인터뷰를 좀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지금 일본과하고의 어떤 그런 그 이슈라든지 또 소재 부품 특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또 무슨 이런 규제 이런 이슈에 있어서 사실은 그 우리 그 삼성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인 삼성이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참 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최대한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와 배려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재계나 전문가들은 이제 사업 부간의 그런 분별 중복 투자를 피하고 또 미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그룹 총수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에 미칠 이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들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